2회 지적 기능사 쓰기 시작하겠습니다. 지목 설정 원칙, 지목 설정 1필 1목, 그렇죠? 주지목 맞고요. 등록 선호, 일시적 변경은 안 된다고 그랬죠. 잠깐, 예를 들어서, 어, 전이었는데, 잠깐 뭐, 대로 바꾼다든가, 다시 이렇게 하는 것은, 전에서 대로 갔다가 다시 전으로 오는 그런 거는 안 된다고 그랬죠. 4번이 잘못됐고요. 네, 지적의 특성. 조금 전에 고민했었는데요. 지적은 역사성이 있죠. 그리고 안정성, 법으로 보장받으니까. 그리고 정확해야 되겠죠. 가치성. 지적은 가치성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다 맞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답을 4번으로 했거든요. 근데 조금, 모호합니다, 이게. 저는 다 맞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후지 대장과 이미야 대장. 아, 요거는 경계예요, 경계. 요거 많이 나오는데요. 뭐냐면, 지적 공부는 대장과 도면이 있어요, 도면. 예. 대장은 문서고, 도면은 이제, 경계, 이렇게, 필지가 이렇게 그림으로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요 두 개의 차이는, 대장과 도면의 차이는 경계, 즉, 경계는 도면에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 면적이라든가 제목 지번 등은 문서, 즉 대장에 표시가 되어 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딱 나왔을 때 이건 바로 경계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도면, 지적도에 등록할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 하면 면적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대장은 경계, 도면은 면적이 해당되지 않는다. 네. 음, 3차원 지적, 입체 지적 맞고요. 각종 이것도 맞는 것 같고요. 다목적 지적,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경계를 표시하는 방법. 요거는 이제 2차원 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차원 지적. 4번이 좀 틀렸고요. 프렌소 시스템, 검증 이론이라고 했죠. 지난번에 했었죠. 거울, 보험, 같은 전부 어떤 아, 아, 그 뭐예요? 등기부 이런 문서에 의해서만 보장받는다. 여기도 증명서, 즉 문서에 의해서만 받는다. 그 다음에 증명서에서만 보장을 받는다. 특별히 이제 이 커튼 이론, 커튼 뒤에 무슨 일이 있었지 모르지만 믿어 달라라는 거죠. 공정하다라는 거죠. 그게 커튼 이론이라고 그랬었죠. 4번이 틀린 겁니다. 빨리 나갈게요. 자, 착수 변경 완료. 이거는 음, 네. 예. 보통 우리가 60일 많이 나왔어요. 60일. 신규 등록, 합병 분할 다 60일 했는데, 그리고 바닷물에 대한 말소 신청, 등록 말소 신청은 90일이었죠. 그리고 경계청 표지는 30일이었는데, 요거, 도시 개발 사업의, 어, 그, 착수 변경 완료. 이것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15일, 이렇게 하나가 더 있으니까, 같이 외워두면 되겠습니다. 신규 등록 60일, 대부분 다 60일, 바다로 된 토지는 90일, 경계점 표지 설치는 30일, 그 다음에 착수 변경 완료해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15일. 네. 직권 정정, 많이 나왔대요. 직권 정정. 직권 정정은 면적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음, 그 직권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면적에 문제가 없고 면적 이외의 것이 잘못된 경우에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면적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그거는 직권 정정할 수 없습니다. 자, 정정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경우에 할 수 있죠. 이런 것도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면적이 증가 없이 경계 위치만 어, 이거 좀 애매한데요. 요거 어, 나는 이게 4번으로 봤는데 1번이라고 되네. 1번 지적 공부에
소유자 이름이 틀린 경우. 이건 봐야 되겠는데요. 쉽게 봤는데 국세청에서 시행령이 나올까? 시행령. 그래서 직권. 네. 직권 정정. 네. 시행령에 있네요. 그래요. 자, 등록상의 직권 정정. 결의서 내용과 다른 경우에 면적의 증가물 시 경계 위치만 잘못된 경우. 이때도 직권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 면적을 일치할 경우에는 상관없이 할 수 있어요. 자, 작성, 제작성 잘못 정리된 경우. 법에 2번, 3번, 4번에 다 나와 있는데, 야, 이거 어렵네요. 등록사항 종종. 등록사항이 잘못된 경우. 면적 환산은 면적 자체가 잘못된, 측량을 새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계산을 잘못한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직권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요거, 소유자의 이름이 틀린 경우. 네, 법에는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여기. 소유자의 이름이 틀린 경우에는, 어, 소유자의 이름이 틀린 경우에는 직권 정정의 경우로는 안 나와 있는데, 소유자의 이름이 틀린 경우에는, 어, 이거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여기 봤네요. 답은 지금 7번에 기억이네요. 1번이네, 1번. 그러니까 소유자의 이름이 틀린 경우에는 이 연락을 해가지고 맞냐 틀리냐 이거를 확인한 다음에 정정을 해야 되는 거죠. 직권이라는 것은 그 지적 공무원 담당 공무원이 그냥 자기가 이름이 틀렸네 하고 이렇게 바꾸는 건데 이름이 틀린지 안 틀린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경우는 좀, 좀 드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소유자 이름이 틀린지 안 틀린지를 모르니까 담당 직원이.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마 소유자가 신청을 하겠죠. 내 이름이 지금 틀렸어요. 그렇게 신청을 해서 바꾸는, 정정을 하는 그런 경우겠죠. 그러네요. 네. 네. 다시 정리하면, 자, 이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면적이 틀린 경우에는 무조건, 담당 그 직원이 자기가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본인이 조사해서 바꿀 수가, 정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1번의 경우에는 소유자의 이름은 담당 직원이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소유자가 내 이름이 잘못됐는데요 해가지고 바꿔주세요 그렇게 신청을 해야만 정정을 할 수 있는 경우니까 요거의 답은 1번 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삼각 측량의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평판 측량이 되겠죠. 여기 밑에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삼각점 측량은 기준이 되는 측점이 이렇게 되어 있고 삼각보조점은 삼각보조점까지, 도근점은 도근점까지 기준점들을 사용할 수 있고요. 계산 방법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측량 방법은 경위 측량, 각측량 방법, 전파 측량, 광파 측량, 위성 측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가 이제 빠져 있죠. 기초 측량 말고 세부 측량이 있다고 했죠. 세부 측량.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세부 측량에서는 여기에 경위 측량 들어가고요. 경위 측량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위성 측량 들어가고요. 위성 측량. 또 하나 뭐 있어요? 네. 평판 측량. 평판 측량.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자, 평판 측량. 이것도 알아둬야 됩니다. 기초 측량에 해당하는 것은 경위 측량, 전파 광파 측량, 위성 측량. 이렇게 되는 거고요. 세부 측량에는 경위, 위성 측량, 평판 측량, 전자평판 측량.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8번까지 했고요. 9번. 예. 이 경우에는 이제, 분할이죠, 분할. 그래서 일부 형질 변경이 됐을 경우에, 1필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만큼인데, 이만큼이 다른 용도로 쓰여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분할을 한다. 내가 땅 이만큼인데, 이만큼을 살고 싶어. 그럴 때는 분할을 할 수 있다. 불합리한 지상경계 시정하기 위해서도 분할할 수 있다. 그래서 9번의 답은, 예, 분할입니다. 분할.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0.1까지, 0.1제곱미터까지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요거는, 이렇게 되니까 123.6, 3번이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 끝자릿수가 5일 경우에 앞에가 홀수이면 반올림을 해준다고 그랬죠. 짝수일 경우에는 반올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23.65로 돼 있을 경우에는, 끝자리가 5인데 짝수이기 때문에 그냥 123.6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123.66이다 이럴 경우에는, 결정 면적은 어떻게 되냐, 이 경우에는 6이면 무조건 올리는 것이 되니까 123. 123.7이 되는 거죠. 당연히. 예, 올리는 거죠. 끝에가 5일 경우에만, 짝수일 경우에는 그대로, 홀수일 경우에는 반올림을 해준다고 했죠. 자, 10번, 11번이네요. 방위각의 크기. 아, 종선차, A에서 B까지 종선차가 플러스네요. 이 방향이죠. 45m. 행선차도 플러스니까 이 방향이네요. 67m. 동선차, 행선차. 그러면 실제로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북쪽이니까 요 자체가 방위각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탄젠트, 그렇죠. 아크 탄젠트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요 값이 그냥 방위각이 되겠습니다. 자, 북극, 좌우선의 북극, 진북이죠. 이건 진북입니다. 좌우선의 북극은 진북. 진북을 기준으로 우회 측정한 것은 진북 방위각이 됩니다. 진북 방위각. 자, 진짜 북쪽이 있고요. 진짜 북쪽. 진짜 북쪽은 딱 하나죠. 진짜 북쪽. 네, 진짜 북쪽. 그 다음에 도북이 있습니다. 도북. 도북은 도상의 북쪽이에요. 도상의 평행하게. 진짜 북쪽은 여기에서 이 방향이죠. 이 방향. 진짜 북쪽은. 도북은 항상 도면의 북쪽 방향이 도북 방향이죠.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돼 있다. A, B. A와 B선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진짜 북쪽을 기준으로, 진짜 북쪽은 여기니까, 네, 여기에서 진짜 북쪽은 이 방향이죠. 그죠? 여기 항상 이 진북을 기준으로 몇 가지의 각도, 요거를 진북 방위각이라고 합니다. 진북 방위각. 그 다음에 도상의 북쪽, 도상의 북쪽. 여기에서 도상의 북쪽은 항상 이 방향이죠. 이 방향. 그래서 도북을 기준으로 몇 가지의 각, 요거는 도북 방위각. 도북을 기준으로 한 방위각이니까 도북 방위각, 진북을 기준으로 한 방위각이니까 진북 방위각. 요 도북 방위각은 다른 말로 방향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방향각, 방향각. 예. 그러면 자북 방위각은 뭐냐? 예. 우리가 여기 나침판을 놨을 때 나침판이 가리키는 북쪽이 있단 말이죠. 나침판이 가리키는, 여기다 나침판을 넣으면 나침판이 보통 이 방향을 가리키는데요. 요게 아침의 북쪽입니다. 그래서 이 자북을 기준으로 몇 가지의 각도는 당연히 자북 방위각이 되겠죠. 자북 방위각. 자, 진북 방향각, 진북 방향각이 하나 있네요. 자, 진북 방향각. 여기 답은 3번인데요. 요것도 좀 하나 알아둬야 되는데, 여기서 요거는 자북이 아니라
진북입니다. 진북. 진북. 자, 진북 방향각은 뭐냐? 네. 이 도북 방위각을 다른 말로 방향각이라고 했습니다. 방향각. 진북 방향각. 진짜 북쪽은 네, 딱 하나만 있다고 했죠. 진짜 북쪽. 네. 그래서 이 방향 A, B에 대해서 방위각은 진짜 북쪽을 기준으로 한 요게 진북 방위각이다 라고 그랬어요. 근데 진북 방향각은 뭐냐? 진북 방향각은 이런 거예요. 여기에서의 도상의 북쪽은 네, 여기입니다. 이게 도상의 북쪽이죠. 도상의 북쪽. 네. 그래서 진북을 기준으로 이만큼의 방위각이 있겠죠. 이건 이제 진북 방위각이고요. 자, 아까 도북을 기준으로 한 방위각은 방향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 도북을 기준으로 네, 이걸 기준으로 진북에 대한 요 각, 네, 요 각을 우리가 진북 방향각 또는 좌우선수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북 좀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시험에는 가끔 나옵니다. 공무원 시험에 도북을 기준으로 진북에 대한 방위각 그거를 진북 방향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방위각은 시계방향이잖아요. 맞아요. 도북을 기준으로 이렇게 몇 가지의 각을 진북 방향각 이렇게도 하지만 좀 불편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마이너스 몇 도 이렇게 합니다. 마이너스 몇 도. 그래서 여기서 여기 진북 방향각은 이렇게 동쪽에 있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서쪽에 있을 경우에는 서쪽에 자, 서쪽에 있을 경우에 여기에 있을 경우에 도북은 항상 북쪽 방향이니까 이게 도북이 되는 거죠. 도북. 이 도북에 대해서 진짜 북쪽은 이 방향이죠. 이때에 요 각, 이게 진북 방향각인데 이 경우에는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 원점에 대해서 동쪽에 있으면 마이너스, 원점에 대해서 서쪽에 있으면 플러스. 이게 그 얘기입니다. 동서로 멀어질수록 여기에서의 도북은 여기죠. 도북. 그러면 진북에 대한 각도가 이만큼이죠. 각도가 점점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이만큼 있는데 점점 더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커지는 것을. 그 다음에 방위각은 방향각 빼기 좌우선 수차. 자, 여기 진북 좋고 진북에 대해서 B가 있으면 네, 방위각은 진짜 북쪽에서부터의 각도가 방위각이라고 있죠. 방위각. 자, 네, 도북, 도북에 대해서 이 각도는 방향각이라고 있어요. 방향각. 네, 다음에 도북과 진북의 이 차이는 네, 진북 방향각인데 아, 아, 아까 진북 방향각은 마이너스라고 했죠. 마이너스 값이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보면 방위각, 자, 진북 방위각 요거는 방향각에다가 요거를 이거를 더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에 여기에 마이너스 값인 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 요 값에 마이너스 각도를 집어넣게 되면 요거에다가 숫자를 바꿔서 방향각 이만큼에다가 마이너스 요거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각도가 되죠. 어려운 얘기예요. 네. 여기서의 요거는 문제 이런 거 다 알아도 되는데 지금 지적 기능사이기 때문에 요거는 진북을 기준으로 한 것은 진북 방위각이다. 자, 분할전은 0.026이라고 했죠. 2번이 맞고요.
1번도 답이 될 때가 있어요. 1번은 뭐냐면 면적을 측정하는데 면적 측정기로 측정하는데 몇 번 하냐? 9번을 측정을 하거든요. 네. 그거에 허용오차. 첫 번째가 10제곱미터가 나오고 두 번째 측정한 게 12제곱미터가 나왔으면 그 차이가 있죠. 2제곱미터가 차이가 있는데 이게 맞냐 틀리냐 할 때 요 공식에서 허용 범위를 구해서 이 허용 범위가 뭐 5제곱미터가 나왔다. 그러면 얘는 허용 범위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맞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면적에 대한 허용 오차고요. 요거는 분할 전의 면적과 분할 후의 면적. 자, 분할 전에 이게 100제곱미터였다. 근데 분할 후에 이걸 딱 나눴어요. 얘가 50이면 여기도 50이 딱 나와야 되는데 53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죠. 이게 100이기 때문에 50이면 50이나 53이 나왔기 때문에 줄여야 된다 이거지. 이거를 뭐 40, 이걸 40, 이거를 한 5, 이걸 한, 얼마, 52 정도를 줄이고 얘를 한 48로 이렇게 하면 48에 대해 50이 더하면 100이 딱 나오는 거죠. 네. 근데 그걸 할 수 있냐 없냐가 이 차이가 3이 나왔죠. 3. 역시 마찬가지로 이 공식에 적용해서 허용 범위를 구하고 그 허용 범위에 얘가 포함되면 이렇게 숫자를 줄여가지고 맞추는 거죠. 나중에 나옵니다. 공식은 요건 2번이고요. 수가 좀 늦네요. 네. 축척은 뭐 50m를 2mm로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50을 mm로 바꾸면 이게가 되고 이걸 2로 하면 25,000 3번이 되겠네요. 3번. 임야대 수용은 3,000에서 6,000이 되는 거죠. 4번이고요. 등록해야 된다. 이건 형식주의라고 했죠. 등록은 무조건 형식주의라고 했습니다. 등록은 형식주의. 합병 신청. 임차권에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있습니다. 지번부여기 합병은 서로 인접된 필지를 얘를 없애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필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번부여기 서로 다르면 안 되죠.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도 안 되고요. 밭과 돈을 합칠 수는 없는 거죠. 소유자가 서로 다르면 당연히 합병이 안 되죠. 강제 수용이죠. 이렇게 하면. 근데 등기가 있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1번은 1번이 되고요. 자, 경사거리 수평거리네요. 경사거리가 얘가 100이고 연직각이 20이라는 것은 이게 20도라는 거예요. 20도. 이렇게 했을 때 수평거리. 이거는 코사인이죠. 100 곱하기 코사인 20도에서 계산을 하면 되겠죠. 연결위치는 2번이죠. 제곱 루트. 삼각형 면적. 한변법이죠. 이 공식대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요거 20번 꼭 할 수 있어야 돼요. 축척변경위원회에 위원을 위촉하는 단은 지적소관청입니다. 21번에 지적 소관청, 축척변경위원회에 위원을 위촉하는 단은 지적소관청. 이거 한번 관련 근거 볼까요? 시행령 79조에 나와 있습니다. 79조. 축척변경위원회 구성 5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은 2분의 1 이상을 토지의 소유자로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5명 이하일 경우는 전원을 토지 소유자로 위촉한다. 위원장은 누가?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누가? 지적소관청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을 위촉하는 자는 누구? 지적소관청.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2번 뭐 등록전환은 임야를 토지로 옮기는 거 4번이라고 했고요. 수수료 납부 방법, 인지, 증지, 현금 다 되고 대법원 우표는 안 됩니다. 수입 인지, 국토부 장관, 수입 증치, 기도지사, 소관청, 현금. 3번이 틀린 거죠.
네. 연지각 관측 방법은 정반 이외에, 네. 2번입니다. 지적삼각점에서 연지각은 이런 걸 하는 거죠. 땅이 여기 있고 땅이 이렇게 있을 때 높이가 있는, 이거를 연지각이에요. 높이가 있는 각이 연지각이죠. 이 수평각은 수평이고 연지각은 높이가 있는 거. 그거는 경반으로 해서 2회 관측을 한다는 거죠. 망원경을 이렇게 해서 한번 관측하고, 그 다음에 돌려가지고 망원경을 180도 돌려가지고 다시 관측해서 요 각을 관측하는 것, 그거를 정반 관측이라고 그래요. 정반 관측. 그게 1회인데 그런 거를 총 2회 한다는 거죠. 각 관측은 4회 관측이 되는 거죠. 정 관측 1, 반 관측 1, 요게 정반 관측 1회. 정반 관측이 또 한 번 해야 되니까, 네, 이렇게 되니까 총 4회가 되는 거죠. 2번이 되겠습니다. 24번에 2번. 25번, 3mm 안에 10개 하는 것은 4등인가? 25번에 3번, 4번이네, 4번. 네, 어렵죠. 여기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그때그때 해도 잘 쉽지 않아요. 네. 그냥 그때그때 봐주고, 과감히, 예, 패스해도 되는 거죠. 그냥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포기하는 거죠, 그냥. 네. 왜? 이걸 외워야 되니까. 위성기준점 2개에 십자, 1등, 2등, 동그라미 3개에 색깔 없고, 네. 3등, 동그라미 2개에 색깔. 네. 4등, 동그라미 2개에 색깔 없고, 뒤에 삼각점 3mm, 3mm, 2mm인데 삼각점은 십자, 고주점은 채색. 네. 그러니까 지적 기능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잘 안 나오겠죠. 지적 기능사이기 때문에. 요거 3개는 좀 알아둬야 되겠다. 3mm, 3mm, 3, 3, 2에 십자, 색깔, 아무것도 없는 거. 삼각고주점. 자, 경계는 0.1mm. 볼 거 없습니다. 경계는 0.1mm. 경계의 법률적, 이거는 지적도상 경계죠. 법률적 의미니까 지적도상 경계가 맞습니다. 자, 28번. 면적에 대한 설명. 면적에 대한 결정 방법은 시행령으로 한다.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 여기 가로 안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여기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0.1 제곱미터예요. 근데 그게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제곱미터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1200분의 1, 이 경우에는, 예, 해소가 제곱미터입니다. 근데 600분의 1, 여기는 경계점 좌표 등록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0.1,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미만일 때는 1제곱미터로 하면 안 되고 0.1제곱미터로 해줘야 됩니다. 4번이 틀린 거네요. 다시 한번. 자, 면적의 기본 단위는 제곱미터예요. 근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서는 제곱미터가 아니라 0.1, 경계점 좌표 또는 600분의 1 지역, 500분의 1 지역, 여기는 0.1제곱미터예요. 그래서 이 미만일 경우에는 0.1, 이것보다 더 작을 경우에는 최소 단위가 0.1제곱미터이기 때문에 0.1제곱미터를 해야 되고, 요 위에 1200분의 1은 최소 단위가 1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작은 값이 나와도 그냥 1제곱미터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의 답은 4번이 잘못된 겁니다. 4번. 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하단부라겠죠. 29번에 2번 하단부. 상단부는 결투일 경우에,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중앙. 네. 등록전환에서 도면의 제도 방법. 등록전환하는 경우 임야도 등록전환은 임야도를 지적도로 이렇게 바꾸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말소한다 맞고요. 자, 새로이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미 배치된 기존 도면이라는 얘기예요. 기존 도면에, 그러니까 임야를 지적도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어디다가 지적도에
제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기존 지적 도면에 정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연히 새로운 도면에 작성을 해야 되겠죠. 자, 등록 전환하는 경우에는 검은색으로 이렇게 채색한다. 자, 등록 전환에서 이 도면 제도 방법에는 채색은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요거 한번 규정 한번 볼게요. 요거는 행정규칙의 지적 업무 처리 규정 46조에 있네요. 등록 전환 네, 46조 네, 토지의 이동에 따른 도면의 제도. 여기 보면 예, 한번 볼게요. 제도하는 경우에는 이동 전 지번 지목을 말소하고 새로 제도한다. 경계를 말소할 경우에는 해당 경계선을 말소한다. 말소된 경계를 다시 등록할 때는 원상 회복 당연한 거죠. 신규 등록 전환 등록사항 정정으로 이거를 등록할 때는 기존 도면에 제도한다. 다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새로 도면을 작성한다. 등록 전환할 때는 임야도의 기본 지목을 말소한다. 왜? 임야도를 지적도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분할할 경우에는 분할 전 기본 지목을 말소하고 그렇죠. 새로 제도한다. 도각선에 결재해 있는 필지가 분할돼서 도각선 밖으로 분할할 경우에는 도각선 안에 제도한다. 밖에 있는 것을 말소하고 안에 제도한다. 합병할 때는 필지 사이의 경계를 말소하고 새로 제도한다. 지금 보면 다 말소하고 새로 제도한다. 새로 제도할 때는 기존 도면에 하고 기존 도면에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새 도면으로 한다. 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말소한다. 마지막에 4번에 채색한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30번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1번 자, 제목이네요. 전전 잡담 맞고 잡담 유원지 이거는 원이라고 했죠. 원 유에 해당되는 것은 유지라고 그랬죠. 유지. 여기 유지일 경우에는 유원지 여기 원 공장 공장 장 어디 있습니까? 공장은 공이 아니라 장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주차에 차 유효소용지가 유. 하천은 천이라고 했죠. 하천 이것만 유일하게 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천으로 표시합니다. 하천 천 구분 소유자별로 등기사항 이것은 대지권 3번입니다. 3번 여기서 여러분 토지대장은 일반적인 문서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 이게 다 비슷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걸 한번 보면 문서를 한번 보면 공유지연명부 문서입니다. 토지 소재 지번 나오고 여기 소유권 지분 이건 뭐냐면 땅이 이렇게 있네. 땅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내가 돈이 10억짜리 땅이에요. 근데 내가 돈이 3억밖에 없어요. 3억밖에 10억짜리인데 그럼 못 사잖아요. 그래서 돈 많은 친구가 있어서 돈 많은 친구가 7억을 보태서 이 땅을 샀어요. 그럼 이게 온전히 내 땅이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 땅이 면적이 100제곱미터다 라고 하면 100제곱미터에 30 여기는 70 그래서 한 날짜 이렇게 하고 나의 주소 그 다음에 이 친구의 주소 이름 주민번호 이런 거를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지권 등록부는 뭐냐 대지권 등록부 똑같아요. 봐봐요. 토지 소재 지번 소유권 지분 주소 앞에 거랑 똑같아요. 두 개의 차이는 뭐냐 공유지 연명부는 토지에 해당돼요. 토지 대지권 등록부는 집합 건물 아파트가 대표적이죠. 아파트
아파트에 20층짜리 아파트다. 그러면 다 그 20층짜리 아파트라고 했을 때 1층이 사는 사람의 이 아파트에 대한 대지권 그 비율이 있단 말이죠. 그런 거를 쭉 적어 놓은 것이 대지권 등록부. 네. 건물이 아닌 토지의 이 지분을 정리해 놓은 것이 공유지 연명부. 그래서 이게 구분 소유 단위 배열하면 요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파트에 대한 층별 구분 소유 단위. 그래서 요 구분이란 말이 안 나오면 1번도 맞고 3번도 다 맞는 건데, 구분이라는 법적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이 구분 소유라고 하면 아파트 주민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직각 잡히기의 원점, 서부, 중부, 동부. 2번이 틀린 거죠. 네. 자, 분할 신청할 때 신청서 요거는 답이 없다라고 했어요. 옛날에는 옛날 규정으로 적용하면 답이 1번이 맞습니다. 이게 옛날 규정이에요. 자, 허가서, 하본, 그 다음에 또는 법원에 따른 확정 판결서, 정본 또는 하본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게 폐지됐어요. 요게 폐지됐습니다. 왜 폐지가 됐어요? 네. 자, 분할해라 라고 했는데, 이거를 분할해라 라고 했는데, 최소 우리가 대지 주택 소유지역 같은 경우는 어제 지난주에 이 전번 문제에서 했었죠. 60제곱미터. 그러니까 이게 분할했을 때 요 분할된 게 둘 다 60제곱미터가 넘어야 되는데, 주택지역인 경우에는 이게 안 넘을 경우에는, 이게 뭐 55 이렇게 될 경우에는 분할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거를 법적으로 건축법에서 분할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네.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150제곱미터, 그 다음에 녹지지역 같은 경우는 200제곱미터 넘어야 분할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최소한 녹지지역은 딱 나눴을 때 이게 200, 뭐 210 이렇게 돼야 분할할 수 있다는 거죠. 법원의 판결 분할하세요 라고 했어도 실제 보니까 이게 180 이렇게 되면 이건 200이 안 되기 때문에, 녹지지역에 대해서 200이 안 되기 때문에 분할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법이 조금 오류가 있어서 폐지가 됐습니다. 요것만 해당이 돼요. 신청서의 첨부의 서류는 요거는 맞는 거죠. 허가서 4번. 근데 이거의 답은 없다라는 거죠. 자, 면적 측정기로는 2회 하는 거고요. 지목은 28. 가장 오래된 것은 새 지적. 이건 처음 나온 건데요. 표준 길이보다 5cm가 더 길어요. 이걸로 측정한 값이 500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이 길이로 한 게 50m가 나왔어요. 50m. 줄자의 길이죠. 이건 줄자의 길이. 근데 실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라는 거예요. 네. 이 50m짜리 줄자가 늘어져 가지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 눈금은 실제 줄자는 여기가 50였는데 늘어진 것도, 이게 늘어졌으니까 요게 여기에 50이 되는 거죠. 이거 줄자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0인데 이거를 확 늘리면 늘어난 끝에가 50이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근데 이거의 실제 길이는 50에 대해서 5cm 늘었으니까 여기 실제 길이는 50.05m가 된다 이거죠. 근데 이걸로 실제 500을 쟀어요. 500m. 10배에 해당되는 이만큼을 쟀어요. 그러면 실제 길이는 10배니까 여기도 500.5m가 되겠죠. 3번이 되겠죠. 3번. 이것도 많이 나옵니다. 요거 이해를 조금 해야 됩니다. 지적소관청은 시장군수구청장 1번이고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는. 상부 종선의 좌표값. 자, 종선은 보통 200m마다 도각선이 이렇게 딱딱 되는 거예요. 도각선이. 그래서 여기가 0이면 여기는 200, 여기는 40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쭉 계속 올라가죠. 계속 올라가면 45만까지 갈 수 있어요. 45만. 이렇게 쭉 있으면 여기가
45만. 45만. 200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 45만이 나오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도각선은 45만 200이 되겠죠. 왜? 여기가 지금 45만 173이니까 요 값은 45만과 45만 200 사이에 여기 어딘가에 있다는 거죠. 이 정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게 포함되어 있는 어, 이 도면에서 이 도면의 상부 여기죠. 여기에 동선좌표는 얼마냐? 45만 200. 하부 동선좌표는 45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더 어렵죠? 이렇게 아니고 그림으로 하면 쉽습니다. 한번 그럼 다시 문제 내볼까요? 45만 200,113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일단은 4, 5, 2, 6, 0, 0까지는 200으로 떨어지는 거죠. 얘는 요 다음에는 여기는 얼마냐? 4, 5, 2, 8, 0, 0이 되겠죠. 그래야 이게 속하잖아요. 상부좌표, 하부 종선좌표. 이렇게 계산하면 훨씬 쉽게 문제 풀 수 있습니다. 41번. 네.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누가 결정하는가? 이거는 소관청이 결정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토지 이동, 뭐 분할을 한다든가 합병을 한다든가 할 때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하죠. 그럼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소관청이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자, 광. 광은 앞에 나오는 건데, 오, 이거 어렵다. 3번인데, 3번. 네. 이렇게도 나오는구나, 문제가. 네. 여기 네. 광에서, 여기 광천지의 광이, 네, 요 광이다라는, 이렇게도 문제를 낼 수 있구나. 예. 순간 제가 당황했습니다. 네. 이 광으로 표기해야 될 필지의 지목은 광천지입니다. 자, 43번. 지번에 대한 설명. 지번은 필지가 이렇게 있으면, 네, 1, 2, 뭐, 2-1, 3, 이렇게 되는 거가 있죠. 여기 지번이라고 있죠. 본번, 부번. 이것은 구별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구별. 특정성 맞고요. 식별 또는 구별. 시군이 아니라 동리. 시군이 아니라 무슨 동 또는 무슨 리. 여기 지역에 하는 거죠. 이 지번을 부여하는 지역은. 그 다음에 지리적 고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1번, 2번, 4번 맞고 3번은 시군이 아니라 동리다 하는 거죠. 44번 지번의 표기 방법 아래의 숫자를 쓴다.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1번이 맞고요. 1번. 네. 기준 수평축이 직교하지 않아 오차의 처리 방법. 이것은 정의반의만 생각하면 됩니다. 네, 1번이네, 1번. 다른 것은 볼 필요 없고, 네. 기준축과 수평축. 네. 어떤 이 기계 장비 불량에 의해서, 생기는 오차의 처리 방법은 정의반의 관측밖에 없습니다. 자, 해지적 법칙죠. 이것은 발전 단계죠. 2번 발전 단계. 지목이 임야에 해당되는 것은 지목이 임야. 축순 재배에는 이거는 전인가요? 네, 전. 이거는 과수원, 축사는 축. 산림 및 이것은 4번이 되는 거네, 4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목과 관련된 것은 법이 어디에 있냐면, 공간의 시행령에 지목, 네, 지목의 구분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 같은 경우에, 이 축순을 재배하는 토지 전 나와 있죠. 탑, 과수원 쭉 다 나와 있습니다. 28지목이니까 28지목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자, 48번. 새로 가장 맞는 것은, 요거죠. 111. 네. 본분만 된 것으로 한다고 그랬죠. 1필지 정할 수 있는 기준. 네, 요거는 1번이죠.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면적. 맞아. 기준. 필지는 다 똑같은 면적이 아니죠. 다 틀리지, 면적이. 동일한 면적은 잘못된 거죠. 네, 그렇죠. 네, 이 필지에 대해서 소유자가 다르면 안 되죠. 그리고 연속대예죠.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동일한 용도, 밭인가, 뭐, 복장, 과수원인가, 이렇게 동일한 용도로 돼야 되겠죠. 동일한 면적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수치에 비해서 도해 지적이 갖는 단점. 도해 지적이 갖는 단점은, 훼손이 쉽다라는 거죠. 훼손. 종이기 때문에. 축적별로 허용우차 크기가 다릅니다. 종이기 때문에 신축이 틀리기 때문에 허용우차가 다릅니다. 이거 단점이고요. 보관이 어렵습니다. 우차. 종이에 그리는 거기 때문에 제도우차 때문에 정확도가 낮습니다. 별도 도면을 그렇지 않죠. 도해 지적은 그 도면이 10년, 20년 지나더라도 계속 그 도면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려운 거죠. 이게 신축. 10년이 지나면 도면이 아무래도 이게 변하죠. 별도 도면이 아닙니다. 이건 오히려 수치 지적입니다. 수치 지적은, 도해 지적은 도면에 직접 경계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경계가. 수치 지적은 경계가 표시된 게 아니라 좌표로 입력되어 있어요. 그래서 1, 2, 3, 4, 5. 그래서 이게 뭐 1-1 필지다. 그러면 1-1 필지에 1번은 좌표가 얼마, 2번은 좌표가 얼마. 이렇게 좌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이 필지의 모양을 알기가 쉽지 않죠. 이 좌표를 가지고 CAD에다가 뿌려봐야 모양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별도 도면을 작성해서 보관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거가 수치 지적일 경우에는 4번이 답이 되고요. 도면에 얼마에서 0.5mm. 토지주사 사업의 재결기관은 4번입니다. 이건 한번 볼까요? 토지주사 사업은 1910년에서 18년에 됐다고 그랬죠. 이면은 이제 그 18년 이후부터 된 거고요. 여기 나와 있네. 16년 이후부터. 이게 훨씬 빠른 거죠. 자, 이 세 개를 좀 알아둬야 돼요. 세 개. 측량기관, 임시로 토지조사국 사정기관, 결정을 하는 기관은 국장이 했다는 거죠. 국장. 그 다음에 재결. 그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들어왔을 때 재결, 다시 결정하는 것은 어디서 했냐? 고등토지조사위원회. 근데 이쪽 임야 조사 사업에서는 구하면 사무소죠. 구하면 사무소에서 했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것은 도지사, 그 다음에 재심은 임야심사위원회에서 했다. 이것도 좀 알아두면 좋아요. 도면 축척은 토지조사 사업은 600, 1200, 2400, 임야는 3000에 6000. 이거 계속 나오니까 이거 꼭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표를 조금 알고 있어야 돼요. 임야 조사 사업 대축척이 절대 아니죠. 임야는 3006척 소축척이죠. 토지조사 사업이 먼저 됐으니까 이 기술자들을 다시 여기 투입할 수 있으니까 맞고요. 토지조사 사업에 비해서 적은 인원으로 한이니까 훨씬 정확도가 떨어져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적은 예산으로 완성했다. 2번, 3번, 4번 다 맞고 1번이 틀린 겁니다. 지적 공부의 종류 1번이죠. 토지시장 집계부 이런 말은 없습니다. 대개 토지를 중심으로 하는 것은 물적 편성주의입니다. 여기 전부 물적, 대개 토지. 인적은 사람을 중심으로. 언제 확정 공고일. 2번, 56번에 2번? 네, 2번. 확정 공고일. 꼭 외워둡니다. 국적 변경에 이 토지는 언제를 기준으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보냐? 확정 공고일. 답만 외워도 되겠습니다. 확정 공고일.
지적 측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는 두 개가 있었죠. 합병과 지목 변경. 합병과 지목 변경. 4번이네, 4번. 지적 측량을 하여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는 합병과 지목 변경. 합병과 지목 변경. 자, 토지서 사업의 조사 내역. 자, 여기서는 지질은 아니라고 했죠. 땅의 성질까지는 필요가 없다라고 했죠. 토지의 외모는 모양을 얘기합니다. 모양. 토지의 모양. 당연히 토지의 모양은 다른 말로 하면 경계죠, 경계. 4번이고요. 59번. 네. 순차적 사행식이라고 했죠. 사행식. 기후식은 뭐라고 했어요? 도로를 중심으로 1, 2, 3, 4, 5, 6. 네, 이렇게 7, 8. 지번을 부여하는 것이 기후식이라고 했죠. 단지식은 블록으로 해서 블록 처리해서 1-1, 1-1-3 이렇게 가는 게 단지식이라고 했고요. 자, 일람도의 등재사항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당연히 일람도의 제목이 들어가야 되겠죠. 조각선의 수치 들어가고요. 도면번호 들어가고요. 지번. 지번 들어가나? 60번에 3번 안 들어가네요. 네, 지번이 안 들어가네요. 여기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보면 일람도의 등재사항, 경계. 당연히 일람도 지난번에 했었죠. 여기에 일람 들어가겠죠. 일람도 경계가 들어가죠. 행정구역에 경계가 들어가죠. 명칭 들어가고 당연히 일람도의 제목이 들어가죠. 도각선 수치 들어가죠. 왜? 이게 다 도각선이니까. 그렇죠? 도각선. 다음에 도면 번호. 지번은 지번은 당연히 안 들어가죠. 지번은 여기 이거가 이제 크게 요게 이제 하나의 도면이니까 이게 크게 확대돼서 여기에 이제 지적도가 이렇게 있고 지번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러네. 상식적으로 봐도 일람도에는 지번이 들어가지 않네요.